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으로 100배 인상했습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우리나라와 비자 문제 해법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의 영향이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1,000였던 기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비자 수수료를 지불해 회사가 미국 노동자들로 대체할 수 없는 고숙련 인재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이 미국인을 훈련시키고 뽑아야 한다며 일자리를 빼앗으러 오는 사람들을 데려오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the whole idea is no more will these big tech companies or other big companies train foreign workers. They have to pay the government $100,000, then they have to pay the employee.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프로그램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골드카드는 기존 미국 취업 이민 비자를 대체하게 되며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됩니다. So there's an incentive to hire an American, but there may be instances where it's better off doing it through expertise or whatever it may be. But they're both unbelievable, whether it's a gold card or anything else that we talked about today. 최근 조지아주의 건설 현장 구금 사태로 한국 대미 투자 기업 인력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이 논의 중인 가운데 이번 조치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증액하기로 밝힌 가운데 해당 수수료가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고용이 많은 미국 기업의 우려를 의식해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증액하기로 한 가운데 이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으로 종전보다 100배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해당 수수료가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H-1B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백악관 관계자는 비자를 신청할 때만 부과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포고문 서명식에서 해당 수수료가 연간 수수료라고 밝힌 것과 달랐습니다. Renewals, first times, the company needs to decide, do they want, is that person valuable enough to have $100,000 a year payment to the government? 백악관은 해당 포고문과 관련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이 발표되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권고하며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대폭 인상한 비자 수수료를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외국인 전문직 고용이 많은 빅테크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지윤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0배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고급 인력 유출 방지와 국내 유치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10년 동안 발급한 H-1B 비자 중에 한국인은 모두 2만 168명으로 매년 미국으로 2천여 명의 인재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이르면 이달 말에 새 정부 첫 인재 정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 AI와 전략기술 분야 박사 후 연구원 400명 유입을 위해서 3천억 원을 투입한 이노코어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추가로 발의됐습니다. 톰 수오지 민주당 하원 의원은 호주 국적 전문직을 위해 마련된 1,500개의 E3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오지 의원은 미국이 좋은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매우 끔찍한 장면으로 보여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 하원에는 지난 7월 영김 의원 발의로 연간 최대 1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 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도 계류된 상태입니다. 전문직 비자 발급 수수료를요,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 기존보다 100배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단 말이죠. 이게 신규 비자 발급에 한해서 또 적용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미국에 있던 국내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좀 우려를 표명을 하고 반발을 하니까 말을 좀 바꾸는 이런 모양새예요. 예,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죠.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이 예전 같지가 않다. 예. 이렇게 길에 나가더라도 뭐 갑자기 비자 보여달라 그런다든지 영주권을 예. 보여달라 그런다. 그냥 사진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보여주더라도 소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벌금을 매기는 이런 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회자님께서 우리 조선시대 호패 같네요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조지아 공장에서도 비자를 그 자리에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구금 억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국토 안보 또 불법 이민자 색출에 연말까지 100만 명 목표를 채우라는 그런 이야기를 백악관에서 했기 때문에 국토안전부에서는 그걸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인력도 제한을 하면서 수익도 올린다는 이런 생각에 착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 기업들이 우려를 포명하면서 오히려 그 기업들의 압박 때문에 신규 지원자에 한해서만 이 새로운 그 돈을 매기겠다. 그리고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는 개별 예외도 허용하겠다. 백악관이 한 발 물어섰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H-1B 비자는 한 해 신규 발급이 85,000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추첨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추첨이기 때문에 대개 매년 10대 1의 경쟁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조지아 공장 사태에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 측에 그 탓을 돌렸죠. 제대로 된 비자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나한테 얘기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사태를 만들었느냐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정확한 얘기가 아닌 것이 그 H-1B 비자를 제대로 발급받고 한국의 숙련 기술자들이 가서 조지아 공장의 완성을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기술 이전을 하려고 그랬으면은 이 10대 1의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그 85,000개밖에 안 되는 그 비자를 받아서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대개 한 2년 정도 걸리고 이게 추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네. 한국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불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 H-1B 비자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미국 내에 진행되고 있는 공장 건설만 최소 22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특정 숙련 노동자를 위한 비자 쿼터가 있어야 된다. 호주와 싱가포르와 같은 E4 비자밖에는 그 해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이 H-1B 비자는 소위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가진 고급 인력을 미국에 유입해서 미국의 이제 제조 부흥을 이끌자. 그래서 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예. 그리고 인도 출신의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다 인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H-1B 비자를 받은 사람의 70%가 인도 출신이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조지아 공장 구금 체포 사태가 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잘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파장이 커지니까 한 발 물러서서 이 한국에 숙련된 기술 노동자가 와야만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양보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미국의 제조업이 바닥을 쳤는지를 인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H-1B 비자에 대해서 현재보다 100배 정도 가격을 인상해서 아무리 신규 발급에만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입국이 제한된다면 이런 숙련 노동자들의 미국이 결국에는 손해보는 것은 미국 기업과 미국 경제입니다. 여기 이런 걸 본다면은 상무부, 국토안보부, 백악관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우왕좌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미국의 큰 기업들의 CEO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이 비자를 받고 지금 미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강경파에 좀 손을 들어줬다가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 마가 진영에서 이 비자를 반대하는 배경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들어왔다고 미국에서 활동한다고 다 미국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진정한 미국인이 제대로 일하고 세금을 낸 만큼 대접을 받는 미국을 건설해야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될 텐데 이런 현 상태가 계속 방치가 된다면 결국은 미국은 계속 미국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걸자. 아까 하워드 러칭 상무장관도 이런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공을 미국 기업한테 넘겼죠. 미국 기업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 한 사람당 1억 4천만 원을 내면서 이 노동자가 외국 노동자가 미국 땅에 와서 미국 기업에서 일할 가치가 있는지 그렇다면 미국 정부도 그것을 돈을 받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당 1억 4천만 원의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미국 기업이 채용을 한다면 채용은 아무래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일할 외국 숙련 노동자의 숫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한 미국 국적의 미국 숙련 노동자의 그런 훈련이라든지 개발은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견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그런 슬로건으로는 굉장히 좋죠. 우리는 비자 발급도 이렇게 마가층에서 주장하는 대로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그 순수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필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백악관이 일단 손을 들어줬다가 워낙 그 피해가 예상되고 반발이 심하니까 신규 발급에만 적용이 된다 하지만 1년에 약 40만 건입니다. 그 재갱신이라든지 신규 발급이. 그중에 신규 발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8만 5천 개 정도인데 계속 8만 5천 개는 기업들이 부담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로 제조업의 부흥을 원한다면은 이거는 악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어떤 충돌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 하루 만에 말을 바꾸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큰 혼선으로 나비 효과로 이어질 텐데요. 우리 기업에서는 그러면 이 같은 당국자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는 방향을 잡았죠. 그리고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혼선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조지아 공장의 그런 강제 체포, 구금 사태를 보면서 당시에 이제 나오면은 국무부가 하는 말이 다르고 또 상무부가 하는 말이 다르고 국토안보부가 하는 말이 다르고 결국에는 그 정부의 부처도 미국 정부의 부처도 다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예우를 갖춰서 대우해 줘라 하니까 갑자기 국토안보부가 그렇게 고집했던 쇠사슬을 묶는다든지 억류하는 거에서 융통성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우리 노동자들이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또 갑자기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 차관이 한국에 와서 유감 표명하는 정도로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들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상무부도 그렇고 국토안보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하워드 러스틱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아이디어 같다 하면은 이게 갑자기 속도를 내서 되고 다시 이렇게 풍파가 생기게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면은 또 변형이 되고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바라보고 이 국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장기적인 그런 효과에 대한 정확한 그런 분석 그리고 부처 간의 그런 정책 목표의 조율 이런 게 없이 그냥 백악관이 나서면 다른 데서는 그걸 추인하게 되는 아까 보도했던 식으로 2023년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선에서 갑자기 영일만 시추 사업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다른 부처에서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혼선이 벌어졌는데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지금 초반 100일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정부는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의 귀국 파장을 주시하며 미국과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B1 비자의 해석 차이부터 좁혀갈 방침인데요. 여기에 관세 후속 협상까지 중대 고비를 맞으며 한미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장윤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비자 문제를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을 국장급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에도 해석이 다른 단기 비자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일관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내법을 개정해 주재원 비자 발급이 어려운 단기 파견 근로자, 협력사 직원을 감안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주재원 비자가 아닌 전자여행허가 에스타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한정혜 의원이 외교부와 기업에서 받아 공개한 구금 한국인 317명의 비자 유형에 따르면 170명이 에스타, 146명이 상용 비자 B1과 B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합법적인 취업 허가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구금됐습니다. 이 직원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미국에 남아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위한 전용 비자 창구도 신속히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미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비자 제도가 이를 못 따라간 점도 이번 구금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와 대미 투자 관련 비자 문제는 관세 후속 협상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놓고 미국이 전액 현금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미 비자 개선 문제가 관세 협상과 연계될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